남자든 여자든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멀어지고 남남처럼 지낸다는 부부도 있습니다. 또 성향의 차이, 성격의 차이로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부부도 있지요. 부부라면 작은 어물도 쉽게 덮을 수 있고 남보다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서운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살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라는 것이 잘 형성되기도 어렵고 좋은 관계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요. 특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챙기지 않고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고 나서는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막장으로 치닫기 전에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공국을 끓이는 냄새에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그시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태도나 성격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반응 중에서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이혼해라 말하면서 쉽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롭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부부의 100세 인생,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분, 세 번째로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밥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남편도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 같다며 한탄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셋입니다. 하나는 TV,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이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나 유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에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어떤 분은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 해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있는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갈등은 그냥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앙금을 그대로 두면 쌓이고 또 쌓이게 되지요. 그래서 부부간의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포용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미소를 짓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역지사지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먼저 이해해 주세요.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나이가 아주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고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던 그런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인데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가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 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 대한 호감과 그 친밀감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속기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 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소상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의 폭탄처럼 전장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이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 넷째, 담쌓기입니다.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또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고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나쁜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둘이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 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을 위한 영상입니다. 언젠가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값진 사연과 값진 지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껏 표현하며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때늦은 게 아닐까요? 아이일 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2가지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끔찍하게 후회하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나이 50세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호스피스 병동에 어느 부자 노인이 남긴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지인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소.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디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려.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이걸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던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끔찍하게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삽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점심시간을 고대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고려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고대하고 주말에는 여름 휴가를 고대하고 여름 휴가 때는 은퇴를 고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살면서 고대만 했을 뿐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고 싫은 감정이나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더 표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친구들과 뜸해진 걸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2가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두 가지는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에 시선을 두고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시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나고 나니 다들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90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노인이 되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이고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간보다 앞으로의 살 날이 짧으니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쭤보면 첫째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맺힌 한을 풀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한의 민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맺힌 것들을 풀면서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눈다라고 하면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먼저 금전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럴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돈이 봉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움켜쥐고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후회하다 끝나는 인생을 피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며 자꾸 쌓이면 나의 습관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들여다보면 부모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살면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내가 살아온 세월은 과거이고 내 자녀가 살아갈 세월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 간섭한다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지만 자녀는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 내 판단 기준에 맞춰서 자녀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후에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데요. 자녀와 양육 방식의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부모가 바라는 대로 맞춰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일정한 습관을 터득할 때까지는 부모의 슬하에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선택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을 습관들이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에 대해 후회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 데 재미가 있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균형 잡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어도 좋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하는 의외의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둘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위해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갑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90평생 재미있게 사는 비법 한 가지.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은 향후 100년은 살아야 됩니다. 참 긴 세월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1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은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세월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모두 다 지나간 일들을 딱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마음에 붙이고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것이 지나가는지,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지, 어떤 행운이 지나가는지,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적응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어둠에서 벗어난 양만큼 내 앞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힘. 성공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기록을 많이 세워놓고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점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근접했다는 생각을 내가 자인하기 시작하면 실패는 거듭할수록 성공에 다가가는 좋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목표했던 정점에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까지는
성공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몸이 보내는 우울증 신호, 원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달라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반면에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런 습관이 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하던 일도 조금 미루게 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던 사람도 벌떡 못 일어나고 세수를 한 번, 두 번 하던 사람이 오늘 세수도 안 하고 나가고 마지못해서 이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느끼면 되는데 그걸 다른 것에 핑계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뭐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누군가 물어봐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러한 사소한 전조 증상이 찾아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걸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상을 방치해서 심각해지면 결국 자신이 손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극복하는 법 딱 한 가지. 우울할 요소가 많으면 깔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항해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울한 분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은 서보세요. 서 있는 분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이 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우울한 감정에서 한 단계 앞을 노력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훨씬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족인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고도 하지요.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비교에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공과 성장이 다른 점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점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면 고린 지점이 정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없습니다. 마라톤의 정점을 지나서 또 더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장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점에 마음을 두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의 마지막 한 점일 뿐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생을 마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쭉쭉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생을 사는 동안에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노인의 삶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 활동을 중지하는 은둔형이고, 둘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분노형, 셋째는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자학형, 넷째는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무장형, 다섯째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현자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유형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유형의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5번째 유형이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거나 어색하다는 핑계로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하루,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